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정적 평형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 고체 탄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적 평형을 논할 때 도대체 어떤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하나 몇 가지 예를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예를 제시를 하면서 그 예를 다시 말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논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탄성이라고 하는 것도 탄성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역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인장 탄성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쉐어 모듈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측밀림 탄성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벌크 모듈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피 탄성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또 하나 학습 목표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여기에는 정적 평형, 제목은 여기 있는 것처럼 평형이 들어가져 있는데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상태를 평형이라고 하는 걸까요? 생각들 해봤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평형을 논할 때 우리는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논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죠? 평형이 되려면 지금 우리는 역학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힘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배운 힘은 크게 봤을 때 사실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뉴턴의 이법칙인 거죠. 그렇죠? 뉴턴의 이법칙에서 F=ma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회전 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배웠던 운동은 크게 봤을 때 손 운동이 있고 회전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F=ma 그리고 회전 운동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돌림 힘이라고 하는 토크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손 운동에서 나타나는 F=ma나 회전 운동에서 나타나는 토크라고 하는 자체가 0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힘이 0이기 때문에 균형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대상이 되는 물체는 꼼짝도 못하고 서 있게 될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정적 평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정적 평형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이제 적당히 이해를 했을 거니까 조금 아까 말했던 힘이라고 하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정적 평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여기다 써보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우리가 만족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냐면 정적 여기에는 평형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첫 번째는 어떤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먼저 배웠던 거는 F=ma라고 하는 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알짜 힘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어떤 알짜 힘이 되는 거냐면 알짜 외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알짜 외력 자체가 전체 합이 0이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놓고 나서 알짜 외력이 전체가 0이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하나 정적 평형의 조건으로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회전 운동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했듯이 회전 운동에서 알짜 외부 힘 자체가 0이 되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돌림 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기호로 쓰게 되면은 여기다가 토크로 이렇게 쓰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요 자체가 이렇게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쪽은 알짜 외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은 알짜 외부 돌림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0이면은 그러면 우리는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은 물체는 정적 평형 상태에 있게 될 거예요. 다들 이제 개념상으로는 이해가 갔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선운동과 회전운동 사이의 관계만 잠깐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죠. 이쪽은 선이라고 쓴 거는 선운동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회자만 이렇게 쓸게요. 회자를 이렇게 써고 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뉴턴의 이법칙에 의하면 어떤 식이 있는 거예요? F=ma라고 하는 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F=
MA라고 하는 이렇게 식이 있는 거고, 여기 참고예요, 참고. 잠깐 부연 설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회전 운동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바꾸면 돼요? 여기는 F라고 하는 힘은 돌림 힘, 토크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토크로 이렇게 바꾸고 등호는 등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질량은 뭐로 써주면 돼요?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관성 I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힘을 가했을 때 여기 움직이기 어려운 정도를 뜻하니까 이쪽은 여기 돌리려고 하는데 돌리기 어려운 정도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래서 회전관성 I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무엇으로 바꿔주면 돼요? 각가속도 알파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요 식이 확대된 뉴턴의 2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전 운동에 대한 뉴턴의 2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토크라고 하는 정의만 조금만 더 알아보고 넘어가죠. 근데 실제 토크라고 하는 거는 기하학적 구조로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벡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어떤 꼴로 되어져 있어요? 크로스 프로덕트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죠? 이쪽은 어떤 게 있냐면 여기가 R이라고 하는 이 R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 R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고정된 회전축으로부터 어디까지 벡터로 그린 거예요. 그렇죠?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까지 거리가 여기 R 벡터로 쓴 거예요. 그리고 작용점에서 뭐가 작동해야 돼요? 힘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을 힘으로 이렇게 쓰고 이 둘 사이에는 여기가 벡터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토크라고 하는 거를 어떤 값으로 쓸 수가 있어요? 스칼라량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크를 스칼라 값으로 쓰게 되면은 토크라고 하는 거는 크로스 프로덕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R 벡터의 크기, 그리고 여기는 F 벡터의 크기, 그리고 여기가 사인, 세타인데 일반적으로 돌림힘 쪽에서는 파이로 나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파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까지 회전운동에서 잘 기억이 날 거예요. 잠깐만 회전운동 쪽을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서 식 자체를 다시 바꿔줄 수가 있었죠.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파이가 90도라고 한다면 이때가 최대가 되겠죠. 최대가 되면은 사인 90도는 1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RF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를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또 하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기는 F에다가 D를 이렇게 곱해준 값으로 쓸 수가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D라고 하는 거는 모멘트 암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멘트 팔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특별하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도 그냥 파란 색깔로 이렇게 바꿔 쓸게요. 혹시 빨간 색깔로 쓰면은 여기만 특별하게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할까봐. 그리고 어차피 여기가 RF인데 그냥 FR로 쓸게요. 여기를 이렇게 F에다가 R꼴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정적 평형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는 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돌림힘 자체가 0이 되면 되는데, 여기를 할 때 우리는 다시 손운동과 회전운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들 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적 평형 상태의 대표적인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모델들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쪽을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정적 평형 상태를 해석을 하려면 이 해석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일단 어떤 문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돼요. 그림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여기에서 뭘 배웠어요? 자유물체의 그림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문제 말로 기술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 그림, 다시 말해서 얘를 자유물체의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으면 돼요. 자유물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만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어떤 문제 또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해를 하고 걔를 그림으로 그려요. 근데 그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자유물체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물체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우리는 힘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풀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개념을 꼭 반드시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 여기다가 이쯤에다가 이렇게 별 표시를 할까요? 이렇게 여기를 꼭 한번 생각들을 해보고, 자, 그리고 회전 운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 힘을 분석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시소 문제가 있어요. 시소, 여러분들이 시소 알죠? 그러니까 어린이 그러니까 그 놀이터에 가면은, 여기 시소할 게 없어서, 이 놀이터에 가면은, 다시 말해서, 여기에 받침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사람이 타면은 왔다 갔다 움직이는 시소, 그 시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소 문제를 여기다가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봐요. 여기가 이렇게 시소가 있어요. 시소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시소는 중심점을, 받침점을 여기에다가 삼각형으로 그릴게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대표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면은 이 시소에서 아빠와 딸 또는 아빠와 아들이 시소를 타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 있는 논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들이 여러 책에 많이 제시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인 거냐면 이렇게 정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시소가 있는데, 그런데 이쪽에다 딸이 여기에 끝단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딸을 지금 입장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딸이 여기에 이렇게 여기 끝단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딸이에요. 그리고 여기 질량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질량을 여기 딸이라고 해서 여기다 D자를 이렇게 붙일게요. 자,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시소야 원래는 정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딸이 지금 이쪽에 앉았기 때문에 시소는 기울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목적은 뭐예요? 평형 상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가서 아빠가 앉을 거예요. 아빠가 앉는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쪽 끝단에 앉게 되면은 딸과 같은 위치에 앉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선은 틀림없이 아빠 쪽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그러면 정적 평형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는 끝단이 아니라 틀림없이 좀 앞으로 와서 어느 정도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기가 점점 올라와서 평형에 이르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대강 요 점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아빠가 앉았을 때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아빠의 질량은 여기에다가 파더에서 F로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인지 이해가 갔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문제를 논할 때 여기에서 일단 먼저 어떤 걸 논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걸 먼저 논해야 돼요. 어떤 힘? 다시 말해서 알짜 외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좀 전에 말했듯이 이해를 하려면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그림을 그려서 다시 말해서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자유물체 그림에서 힘은 어떤 것들이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이 시스템이 평형을 이루기 위한 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먼저 그림으로 그려봐요. 그려봤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예요. 먼저 어떤 게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되겠죠? 아빠는 틀림없이 질량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아빠에 비치는 힘이니까 F로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여기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힘이니까 질량에다가 여기는 중력 가속도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딸도 틀림없이 여기 질량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을 미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딸이 미치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딸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힘이 있어요? 또 어떤 힘이? 여기에 어떤 힘이 작동을 해요? 그렇죠?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있는 시소라고 하는 것도 틀림없이 물체니까 질량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소도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요 점을 질량 중심이라고 할게요.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힘이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시소를 받침점으로 해서 여기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빠, 시소, 그리고 딸의 크기만큼 위쪽으로 이렇게 수직항력이 존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수직항력은 이만큼 그릴게요.
이거 너무 크게 그렸나? 요거하고 똑같이 그리게 되면은 여기 잠깐 줄여야 되겠네요. 여기만 이렇게 줄이고 나서 대강 한 이만큼은 되겠네요. 이 정도로 이렇게 미치는 수직항력이 위쪽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한번 힘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잠깐 시간 줄게. 생각해봐요. 생각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힘을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기호로 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 시소가 되는 거니까 시소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m이 될 테고 m에다가 g를 이렇게 곱해준 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노말퍼스라고 하는 수직항력이에요. 여기만 조금만 이렇게 지우고 써야 되겠네요. 여기는 노말퍼스라고 하는 수직항력이에요. 수직항력. 그리고 이 수직항력은 빨간 색깔 세가의 벡터 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았어요. 어떤 걸 알았어요? 일단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 식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돌림힘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돌림힘 쪽을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먼저 방향을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시소를 보게 되면은 요 점이 질량 중심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는 질량 중심이에요 했기 때문에 아빠는 이쪽에서 누르면은 시소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시소를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쪽 반시계 방향, 다시 말해서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반시계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들어가는 방향이 우리는 플러스로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틀못이 이쪽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시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다른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여기 클락와이즈라고 하는 시계 방향이 우리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방향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방향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이해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관계, 여기 2번식에 대해서 여기다 해를 한번 연습삼아 써보면은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쪽에 알짜 외부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앞발을 먼저 써줄게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식을 이용을 할게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요? 힘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거는 앞바의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를 곱하고 그리고 또 하나 D라고 하는 요만큼 거리를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는 이렇게 가로하고 곱할까요? D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딸은 지금 어떻게 돼요? 딸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F의 질량에다가 딸이니까 딸의 몸무게는 여기를 D로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다가 중력가속도를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전체 질량을 여기는 막대 길이를 L로 이렇게 놓고 있고, 그렇죠? 놓고 있고, 요 시소의 질량은 대문자 M으로 놨죠, 아까?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L이 될 거예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L꼴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방향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빠는 다시 말해서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거고, 딸은 지금 어떻게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하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얘가 0이다라고 이렇게 두면은 우리는 지금 2번식 입장에서 여기 식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2번 이렇게 써놓고 나서 프라임으로 쓸게요. 요 식 입장으로 쓴 거예요. 자, 그리고 1번식 입장으로는 요 그림대로 써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번식 입장으로는 뭐 여기다 쓸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1번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 알짜 외부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F자를 쓸게요. 이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수직항력이 지금 플러스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수직항력에다가 뭐를 빼주면 돼요? 이쪽에는 지금 보면은 아빠의 질량, 그렇죠? 아빠의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한 값 마이너스예요. 아래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순서대로 쓸게요.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시소의 질량, 이만큼을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한 값. 그리고 여기는 딸의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여기도 F라고 써놨네요. 아까 여기도 D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딸의 질량에다가 이렇게 중력과 속도를 곱한 값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전체가 어떻게 되면 돼요?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나머지 문제 조건에서 여기에는 문제에서 무엇에 대해서 풀으세요 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해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지금 여기를 잘 한번 이해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이해들을 한번 해보세요. 이해들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또 하나 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를 여기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두 번째 예예요. 두 번째 예는 어떤 예를 들을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쪽에 이렇게 벽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벽면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벽면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막대를 하나 이렇게 놓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를 하나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경첩 알죠? 경첩을 달아서 이 바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휘어지지 못하게 이렇게 고정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막대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 막대를 하나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경첩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경첩으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줄로 여기를 연결을 해 놓을 거예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벽에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틀림없이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서 올라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사람이나 또는 여기에다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올려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바의 질량을 M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이 바의 길이를 L이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바하고 여기에는 그 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줄과 연결된 요 각도를 우리가 여기를 파이라고 일단 이쪽을 파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애들 같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이것도 지금 아래쪽으로 떨어지지를 않고 정적 평형 상태에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서 해결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조금 전에 이쪽에서 한 것처럼 우리는 먼저 힘을 찾아서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힘을 찾아서 한번 표시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일단 눈으로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중력이 있으니까 이 물체 여기에는 아래쪽으로 받친 바가 틀림없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그 바니까 그냥 B자를 붙일게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에다가 여기 질량을 대문자 M이라고 했으니까 M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물체가 있어요.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물체도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물체니까 여기를 그냥 여기 메터리얼에서 M자를 붙일까요? 여기를 스몰 M자를 붙일게요. 스몰 M자를 요 M하고 헷갈릴까봐 스몰 M자를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이 M이니까 거기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물체도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어떤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게 되면은 그리고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쪽으로 이렇게 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장력이 지금 파이라고 하는 이 값으로 이렇게 각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성분분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성분분해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림자 벡터를 만들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좌표축을 하나를 잡아놓고 나서 여기 그림자 벡터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내려서 그림자 벡터를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잘 보일지 모르겠네. 지금 이렇게 그림자 벡터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요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파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코사인이 되겠죠. 코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t의 코사인 파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파이면은 여기가 파인 거고 이쪽은 사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장력에다가 사인 파이만큼 이렇게 줄어든 벡터로서 이렇게 우리는 장력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바에 대한 거니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묶어줄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힘에 미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바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경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당겨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하나 이게 반대로도 된다면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부터 여기를 잘 봐요. 일단은 이 벽면은 이 발을 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는 쪽을 이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미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가 떨어지지 못하게 위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걸 옆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합벡터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이 두 힘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찾으려고 했던 힘은 요 힘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힘을 여기를 경첩이니까 벽면이 경첩이다라고 해서 경첩을 민다라고 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가 경첩할 때 여기다 경자만 이렇게 써줄게요. 여기 경첩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힘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쪽의 각도를 우리가 이렇게 세타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아래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여기만 이렇게 써두고 나서 이쪽은 구별하기 위해서 파란 색깔로 쓸게요. 여기는 이렇게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F에다가 경첩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힘이 작동을 할 테고, 그리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억각으로서 세타니까 이쪽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쪽은 F의 경첩의 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되는 힘이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좀 복잡해 보이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힘을 분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손으로 지워졌기 때문에 여기만 다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파이자를 명확하게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찾으려고 하는 힘은 다 찾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찾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여기에는 1번과 2번 식으로서 여기를 표현하면 돼요. 표현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파이라고 하는 각도, 여기가 세타라고 하는 각도가 있으니까 저기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알짜 힘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X축 방향의 성분,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Y축 방향의 성분으로 두 개로 나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를 1번 표기법 여기를 쓸 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먼저 X축 방향의 성분을 써줄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X축 방향으로 힘이 있는 거는 지금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이쪽은 F의 경첩이 미치는 힘, 이쪽 빨간 색깔 벡터 얘가 있고, 그리고 이쪽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쪽은 숫자가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장력의 성분에 따른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T의 코사인 파이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방향이 있고 얘가 0이면 돼요. 0인 이유는 정적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X 성분 요소를 찾았어요. 그러면 또 하나 Y 성분 요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쪽에다 Y라고 써놓고 나서 Y는 지금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두 개 플러스 방향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두 개 마이너스 방향에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경첩에 미치는 힘, 이게 사인 세타로서 하나가 있고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또 하나 장력에 Y축 방향 성분이 있는 거죠. 여기도 플러스예요. T에 여기가 사인 파이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를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쓸게요. 간격이 좁아서.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체,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지금 벡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있는 바부터 먼저 쓸게요. 바라고 하는 자체는 마이너스 방향이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바의 질량을 대문자 m이라고 했으니까 m이 있고 mg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m 그리고 g 이렇게 써놓고 나서 얘가 0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외부 알짜 외력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 x, y로 성분분해해서 식을 하나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그냥 저쪽에 대한 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프라임을 붙여놓을게요. 여기다 썼던 것처럼.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바로 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알짜 외부 돌림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그냥 파란 색깔로 쓸게요. 구별하기 위해서 알짜 돌림 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통 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냐면 여기에는 경첩을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때 미치는 힘은 어떤 게 있겠어요? T 사인 파이가 미치겠죠. 그렇죠? 여기는 T 사인 파이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토크라고 하는 거는 힘에다가 거리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작용점까지의 거리, 그렇기 때문에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T 사인 파이가 될 거예요. T 사인 파이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점이 고정된 회전축인 거고, 그리고 요만큼 벡터가 돼야 되는데 이 길이를 뭐라고 썼냐면 L로 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L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여기가 고정된 회전축이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나, 얘는 아래쪽으로 돌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봐도 아래쪽으로 있는 애도 이렇게 회전을 시키려고 하고 요 힘도 이렇게 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쪽으로 또 하나 힘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 거리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돌 거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를 조금 이렇게 연장을 하고 물체까지 이만큼 거리를 여기를 D로 놓을게요. D로 놓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 바의 질량 중심까지 거리 여기를 점선으로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우리가 금방 결정할 수가 있죠. 요만큼을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면 요 L이라고 하는 거에 반이니까 여기는 2분의 L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요 식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여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는 바부터 먼저 쓸게요. 바부터 먼저 쓰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요 점을 중심으로 얘는 어떻게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바는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래쪽으로 쓸게요. 아래쪽으로 먼저 바를 고려를 하게 되면은 바는 여기는 힘에다가 이렇게 mg라고 하는 힘에다가 요 거리가 2분의 L이니까 여기를 2분의 L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물체도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고 이쪽은 mg에다가 거리를 D라고 놨어요. D라고 놨으니까 이렇게 D로 써주고, 그리고 여기를 0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벽면에 어떤 바가 경첩에 매달려 있고 이쪽을 장력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그리고 이게 물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조건 내에서 우리는 힘의 평형 조건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힘의 평형 조건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운동일 때하고 또 하나 다음과 같이 이렇게 회전운동일 때로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어떤 거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식을 이용을 해서 그쪽으로 정리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조금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를 잘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이해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다시 말하지만 이쪽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요. 그림으로 그리고 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유물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찾아가지고 벡터로서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벡터로서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여기에 있는 정적 평형 조건에 맞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선운동일 때, 회전운동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식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조건 내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지금부터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여기까지 스스로 한번 이해들을 해보세요. 이해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 문제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예까지 잘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또 하나 대표적인 예 하나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은 어떤 경우냐면은 먼저 그 세 번째 예를 설명하기 전에 여기 그림이 여러분들이 헷갈릴지 몰라서 여기만 이렇게 구별을 해줄게요. 여기만 이렇게 구별하면 됐죠? 여기는 이쪽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갔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세 번째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세 번째 예를 들으려고. 자, 그러면 좀 전에 설명을 한 대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예를 여기다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기에다가 검은 색깔로 이렇게 쓸게요. 세 번째 예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어떤 벽면하고 바닥면이 있어요. 그리고 벽면은 마찰이 없다라고 보고 바닥면에 마찰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랬을 때 벽면하고 바닥면 사이에 이런 막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대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만약에 마찰이 없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여기는 벽면에서 쭈루루 미끄러지고 여기 밑면에서 이렇게 미끄러 나가면서 얘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벽면이 이렇게 니은자라고 있다라고 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마찰이 없다라고 한다면 얘는 틀림없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벽면에는 마찰력이 없는데 아래쪽 밑면에는 바닥에는 마찰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어느 일정한 특정한 각도에서 최소 각도에서 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지는 않고 그 점에 이렇게 서 있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적 평형 상태에 있게 될 거예요. 바로 이런 조건 내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대가 요게 벽면에 기대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닥면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거기에 최소 각도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그림을 여기에다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다음과 같이 한번 이렇게 그려보죠. 이쪽에 약간 공간이 좁은데 여기에 이렇게 벽면이 있다라고 봐요. 얘는 이렇게 벽면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바닥면이 있다라고 볼게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바닥면이 되는 거예요. 바닥면은 약간 이렇게 빗금으로 쳐서 그릴게요. 자, 그리고 이런 막대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얘가 약간 좀 크네? 좀 조그만 거 없나? 그러니까 이런 막대가 여기 이렇게 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양쪽에 마찰이 없으면 미끄러져서 여기 바닥으로 떨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이쪽 면은, 여기 벽면은 마찰이 없어요. 근데 아래쪽 면은 마찰이 있다라고 봐요.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막대를 지금 뭐로 그릴 거냐면 파란 색깔로 이렇게 그릴게요. 막대가 이렇게 돼서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막대만 그림으로 그리기가 어려운데 여기가 세로 한 번만 그릴게요. 여기를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아이고 이번엔 너무 위쪽으로 갔네. 다시 한 번만. 여기를 막대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최소 각도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갔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최소 각도를 세타라고 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세타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막대라고 하는 거에 질량은 대문자 M으로 놓을게요. 그리고 막대 전체의 길이는 L로 이렇게 놓을게요. 얘는 지금 조기에 있는 막대를 뜻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여기에 있는 발을 요거로 M하고 L로 표현했으니까 이쪽도 똑같이 여기에 있는 발을 M하고 L로, 질량은 대문자 M,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길이는 L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요 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쪽에 있는 마찰력을 좀 더 정교하게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정지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는 정지 마찰력이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따가 정지 마찰력을 화살표로 그리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렇게 문제를 이해를 했을 거고, 다음과 같은 이 조건 내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그림까지 그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면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과 같은 조건 내에서 여러분들은 힘을 찾아서 벡터로 그려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조건 내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찾아서 벡터로 한번 표현들을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벡터는, 힘의 벡터는 그랬어요. 자, 그러면 틀림없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막대라고 하는 거는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림없이 여기에는 질량 중심을, 여기가 질량 중심이에요.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mg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면 위쪽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위쪽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단지 벽면이 여기 있는 발을 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밀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힘을 그냥 F라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벽에서 미는 힘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다가 벽으로 이렇게 써줄게요. 벽에서 수직으로 미치는 힘이에요, 막대 쪽으로. 자, 그리고 문제는 요점을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는 요점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이 막대가 바닥면하고 접촉하고 있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위쪽으로 이렇게 수직항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직항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 마찰력이 없으면은 마찰력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마찰력의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마찰력이 있다라고 써주면 돼요. 여기가 마찰력인 거고, 실제는 정적 평형 상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동 마찰력이 아니라 여기가 정지 마찰력이 이렇게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힘을 찾았어요. 힘을.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에다가 대입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구호식도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선형 운동할 때, 다시 말해서 알짜 외력에 대한 식을 쓰게 되면은 이것도 똑같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X축과 지금 성분이 X축 방향으로도 있고 X축 방향으로 두 개가 있고 Y축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X축과 Y축으로 나눠서 써줄게요. 그래서 먼저 여기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X축 방향의 힘을 쓰게 되면은 X축 방향으로는 지금 힘이 두 개가 있어요. 마찰력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있는 벽이 막대를 미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찰력이 있고 얘가 플러스인 거죠.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예요. 여기가 이렇게 힘은 힘인데 벽이 막대를 미는 힘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를 0으로 이렇게 두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Y축 방향으로도 지금 힘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Y축 방향으로는 여기에는 노멀 포스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밑으로 막대가 떨어지려고 하는 중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멀 포스가 지금 플러스 방향인 거죠.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써주고,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막대가 미치는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작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정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0이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는 선 운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식을 이렇게 만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회전 운동일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회전하나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회전하려고 하는 점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 점은 지금 어느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회전축이 여기에 어디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회전축은 여러분들은 어디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점이에요.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O자로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힘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힘이 하나가 있죠. 요 점을 중심으로 얘를 앞으로 밀어서 회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 점을 중심으로 중력은 떨어지면서 얘를 여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중력은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여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토크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토크라고 하는 거를 알짜 토크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먼저 플러스 방향을 먼저 쓸게요. 여기에 힘이라고 하는 자체, 그리고 저기에는 우리는 모멘트 8을 이용을 하면 돼요. 여기에는 요식을 이용을 해서 쓰면 돼요.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떤 거냐면, 여기에 F의 벽으로 기호를 썼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F의 벽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요 점을 여기에 8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하고 직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요만큼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지금 막대의 길이가 L이니까 L, 그리고 여기가 세타니까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L 사인 세타로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막대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고, 여기에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떤 거냐면 mg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힘이 이쪽으로 미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팔을 만들면 되는 거죠. 모멘트 팔을 만들면 되는 건데, 여기가 세타고, 그리고 요만큼 길이는 이 전체가 지금 L로 났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여기 반 길이는 여기가 2분의 L이 되는 거예요. 그쵸? 2분의 L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모멘트 팔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2분의 L에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여기를 2분의 L에 이렇게 코사인 세타였죠. 파이가 아니라 세타로서 이렇게 놔주고 여기를 우리가 정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0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알짜 외력에 의한 힘을 이렇게 찾았고, 그리고 또 하나 알짜 외부 돌림힘에 대한 힘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식을 약간 조합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미끄러지지 않고 최소한 서 있을 수 있는 여기 있는 최소 각도라고 하는 거를 이 식에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는 정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걸 노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고저쩌고 써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요.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찾아서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에 있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힘을 써주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힘을 찾아서 벡터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을 써주면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주고, 그리고 문제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그쪽으로 저 두 가지 우리가 세워져 있는 이 두 식의 조건을 이용을 해서 그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정리를 해나가서 구하려고 하는 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하나 남은 게 어떤 거예요? 이제 나도 하나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탄성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탄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탄성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탄성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듈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색깔을 구별하려면 우리는 이제 여기가 가장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어떤 거냐면 탄성률이라고 하는 걸 구할 건데, 지금부터 제 논리를 봐요. 탄성률이라고 하는 걸 구할 건데 여기를 우리가 모듈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탄성률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면 이쪽은 아래쪽하고 위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나와져 있는데, 이쪽은 뭐냐면 여기는 변형력이 들어가요. 변형력이라고 하는 힘이 들어가고 아래쪽에는 변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변형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변형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게 변할 때 세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길이가 있을 테고, 하나는 면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겠어요? 또 하나는 부피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길이에 대한 여기를 인장 탄성률이라고 해요. 또는 여기를 영 모듈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사고 실험 모델을 하나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엿을 생각해 봐요. 이렇게 엿 알죠? 엿을 생각해서 엿을 우리가 한쪽을 잡고 한쪽을 당겨서 늘린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쭉 늘어나다가 뚝 하고 끊어지겠죠?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이름이 붙여졌냐면 영 모듈루스라고 하기 때문에 기호 자체를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길이에 대한 탄성률을, 또는 여기를 인장이라고 해요. 인장이라고 하는 탄성률을 영어로는 영 모듈루스라고 해서 기호를 Y로 이렇게 써요. Y로. 그리고 또 하나 측밀리기가 있어요. 측밀리기. 측밀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측밀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책 같은 걸 생각을 해봐요. 잠깐 그러면 이쪽에 가서 책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두께를 가진 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위에서 힘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기 있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 형태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거를 우리가 측밀림 탄성률이라고 우리말로는 불러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는 쉐어 모듈루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측밀림 탄성률이라고 하는 기호는 S로 이렇게 쓸 거예요. 지금 인장이 이쪽이고 측밀림이 여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보면 쉽냐면 풍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학이 됐어요. 방학이 돼서 풍선을 가지고 물놀이를 갔어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그 풍선을 물속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선의 부피가 줄어들겠죠. 바로 이렇게 부피 탄성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부피라고 이렇게 쓸게요. 부피 탄성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벌크 모듈루스라고 해요. 그래서 기호로 쓸 때는 여기를 B로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써주는데 여기가 부피 탄성률, 기호로 쓸 때는
여기 인장탄성률이라고 하는 걸 Y로 쓰고 측밀륨을 쉐어모듈리스라고 해서 S로 쓰고 부피탄성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벌크모듈리스라고 해서 B자를 이렇게 기호를 붙여줘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를 계산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변형분의 변형력이라고 하는 요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도 구별을 하기 위해서 구별이 안 갈지 몰라서 여기를 이렇게 끊어줄게요. 그러면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변형분의 변형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냐면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양이 있을 거잖아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양이 얼마인가 어떻게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떤 모양 자체가 얼마만큼 변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개념을 하나 확보를 하면 돼요. 그리고 변형력도 마찬가지예요. 변형력이라고 하는 거는 틀림없이 여기는 사실은 압력이에요. 압력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여기는 되어 있을 수밖에 없냐면 무언가를 이렇게 나눈 형태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탄성률이라고 하는 거는 변형분의 변형력인데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크기가 있을 거잖아요. 원래 크기가 얼마나 바뀌었니? 라고 질문을 하면 돼요. 아, 그리고 여기는 네모나 세모나 동그라미는 그냥 임의로 그냥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원래 크기가 있고 그리고 걔가 얼마나 바뀌었나 하는 요값이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변형력이라고 하는 거는 쟤를 늘리거나 또는 물속에다 집어넣거나 했을 때 압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압력에 대한 식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는 사실은 압력이에요. 예, 압력이에요. 압력에 대한 식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만 찾아볼까요?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사고 실험을 하라고 했냐면 여기 압력, 사고 실험 모델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항상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못을 망치를 가지고 벽에다 박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못이 넓은 쪽을 빵빵빵 때리면은 못이 뾰족한 쪽이 벽을 뚫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압정을 생각을 해요. 압정을 생각을 하면은 압정은 틀림없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걸 손에다 놓고 팍 하고 눌러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면적이 넓은 쪽은 나한테 영향을 못 주겠죠? 하지만 뾰족한 쪽은 내 손을 뻥 하고 뚫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식은 어떤 형태가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는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그래서 면적하고 관계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면적이 넓으면은 나한테 별다른 압력을 못 줘요. 그렇죠? 근데 면적이 작게 되면은 여기 있죠? 작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압력이 가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변형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형태를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는 이제 여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에 대한 변형력, 다시 말해서 인장탄성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 여기를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원래 길이가 있었을 거예요. 원래 길이가 L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초기치라고 봐서 그냥 I자를 붙일게요. 원래 길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얼마큼 변환값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한쪽을 붙잡고 엿을 늘린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원래는 실험 자체는 여기에다가 어떤 금속 판을 놓고 한쪽을 프레스로 누르고 한쪽을 압력을 가해서 뽑는 거예요. 당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처음에는 버티고 있다가 점점 늘어나다가 언젠가는 뚝 하고 끊어지겠죠.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길이가 너 얼마나 바뀌었니?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바뀐 늘어난 길이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 부분을. 자, 그리고 여기 측밀리기 탄성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여기는 쉐어모듈리스일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지금 책을 밀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책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처음에는 이렇게 사각형이었다가 내가 만약에 이거를 힘을 가해서 밀게 되면은 얘는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찌그러지게 될 거예요.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이렇게 찌그러지게 될 거예요. 그림 이해 갔죠? 여기가 이런 식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둘 수가 있냐면 이만큼 높이를 H로 놓고 그리고 여기 이만큼 늘어난 길이를 델타 X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H라고 하는 이 높이하고 이렇게 늘어난 길이 거기에 비율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자, 그리고 벌크모듈리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여기 아래쪽 변형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이 풍선을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풍선이 있어요. 예, 풍선이에요. 풍선을 물속에다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물속에다가, 여기 물이에요. 물속에다 넣게 되면은 각 방향에서 압력이 미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모든 방향으로 압력이 미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풍선의 크기는 여기 점선으로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점선으로 그리지 말고 파란 색깔로 그릴게요. 풍선의 크기는 압력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줄어들게 될 거예요. 각 방향에서 압력을 미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는 이 그림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여기는 원래 부피가 있었어요. 여기도 여기 부피예요, 부피. 그리고 초기치 부피를 그냥 I자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기 부피가 줄어든 만큼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탄성률이라고 하는 이 값이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계산할 때는. 그래서 여기는 앞에 값 자체가 계산을 할 때 여기를 쓰게 되면은, 여기만 잠깐 표시를 할게요. 이쪽은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가 돼요. 여기가 원래 부피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줄어든 만큼의 부피를 여기다가 부피를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위쪽에는 압력이 있어요.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가해서 여기를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값이 플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줘야 돼요. 마이너스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개념이에요. 여기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의미를 하나하나 맞춰나가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모듈리스라고 하는 탄성률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여기 인장 탄성률이 있고 측밀리 탄성률이 있고 비피 탄성률이 있는데, 이거를 기호로 쓸 때는 이쪽은 0 모듈리스에서 Y로 쓰고 이쪽은 쉐어 모듈리스에서 S로 쓰고 여기는 벌크 모듈리스에서 B로 써요. 그런데 어찌됐던지 간에 모듈리스라고 하는 이 탄성률이라고 하는 거는 변형분의 변형력이에요. 근데 변형력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압정을 생각하면 쉬워요. 그리고 결정을 해줘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변형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길이에 대해서는 길이는 여기다가 사구실험 모델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을 원래 길이가 이거였었어요. 그리고 이쪽을 우리가 고정을 시켰어요. 고정 프레스 같은 것도 꼼짝못하게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얘를 당기게 되면은 얘가 여기가 이렇게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 길이를, 원래 있던 길이를 LI로 쓰는 거고, 늘어난 만큼 길이를 여기를 델타 L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가 LI, 그리고 이쪽 늘어난 길이가 여기가 델타 L이 되는 거예요. 이해들 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속 당기면은 여기는 파괴점이 있어서 뚝 하고 끊어질 테고,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쉐어 모듈리스라고 하는 거는 측밀림 현상을 생각을 하면 돼요. 책을 놓고 나서 내가 미루면은 원래 네모냈던 책을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바꿀 거예요.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높이를 아랫 분배로 하고, 그리고 요만큼 늘어난 길이, X방향으로 늘어난 길이를 델타 X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부피라고 하는 자체는 원래 부피에서 변형된 부피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값 자체가 플러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돼요. 마이너스가.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탄성률까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지금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들하고 정적 평형과 그리고 우리는 탄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탄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고체일 때의 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적 평형 조건이 있어요. 평형 조건이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선형적인 힘, 얘가 0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돌림적인 외부 돌림인 자체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토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선운동과 비교를 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F = MA인데 우리는 어떻게 바꿔주면 되는 거냐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토크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 있는 질량을 의미상 여기가 회전관성 또는 관성 모멘트 I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A라고 하는 거는 알파로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원래 토크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하학적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의미를 잠깐 알아야 돼요. R이라고 하는 자체는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얘는
고정된 회전축으로부터 작용점은 힘이 가하는 데까지예요. 거기까지 거리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힘은 작용점에 가해지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크로스 프로덕트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벡터 프로덕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크기로 쓰게 되면은 R 벡터의 크기, 힘의 크기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사인 세타가 붙는데, 일반적으로 토크에서는 힘과 X축 2, 여기 R을 연장한 X축, 그게 이루는 각을 파이라고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파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파이가 90도일 때가 제일 힘이 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1이 될 테니까 우리는 여기를 FR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모멘트 8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모멘트 8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힘의 연장선을 긋고, 그리고 또 하나 회전축으로부터 그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그으면 돼요. 그러니까 힘과 모멘트 8 사이에는 직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멘트 8을 결정을 하고 거기 거리를 D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은 예식을 쓸 때, 얘처럼 이렇게 쓸 때 여기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뭐 여기나 그쵸? 자,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 조건을 알아봤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잘 이해를 했다라고 하고 소개만 해줄게요. 어떤 거냐면, 하나는 시소 문제를 알아봤어요. 시소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었냐면, 원래 시소가 정적 평형 상태가 있었어요. 근데 딸이 탔어요. 그럼 이쪽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평형을 맞추려고 하면은 아빠는 틀림없이 끝단에 앉으면 안 되고, 끝단에서 앞쪽으로 조금 이동해 와서 앉아야 될 거예요. 그 거리를 D라고 놓은 거예요.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저쪽에 있는 알짜 외력에 대해서 식을 하나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힘은 지금 이 전체를 위쪽으로 떠받치는 힘, 수직항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 있는 시소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있고, 그리고 아빠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 그리고 딸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어디 있더라? 여기에 있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알짜 외력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알짜 외부 돌림 잠깐 미안. 물 좀 잠깐만 마실게요. 목이 잠겨서. 외부 돌림힘에 대한 식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방향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결정을 해줄 거냐면, 반시계 방향, 이게 반시계예요. 반시계 방향을 우리는 플러스로 잡을 거고, 그리고 이쪽에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점을 중심으로 본다면 아빠는 아래쪽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막대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플러스예요. 딸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점을 중심으로 본다면 시소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문제를 알아봤어요. 이 또 하나는 어떤 문제였었냐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썼어요. 여기에 어떤 바가 있대요. 여러분들 여기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건물에다가 이렇게 경첩을 이용해서 여기다 바를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가 떨어지지 않게 여기다 하나는 경첩으로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줄로 연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물체 또는 사람이 올라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힘을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 있는 물체니까 틀림없이 여기 있는 바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물체도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힘을 두 개를 결정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는 줄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력이 있어요. 장력을 우리는 성분분해해서 두 개의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값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 요 점을 중심으로, 여기가 지금 고정된 회전축이에요. 요 점을 중심으로 또 하나 벡터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될 거예요. 벽이 틀림없이 이 바를 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가 떨어지는 거를 위쪽으로 당겨서 못 떨어지게 하고 있을 거예요. 힘은 두 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합벡터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경첩에 미치는 힘은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경첩에 미치는 힘을 중심으로 우리는 X축, Y축으로 힘을 성분분해해서 쓴 거예요. 얘들 같죠? 자, 그러면 됐고, 자, 그리고 그거를 똑같이 우리는 선형 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 회전 토크 쪽으로 이렇게 힘을 썼어요. 근데 선형 쪽으로 힘을 쓸 때 지금 보게 되면은 세타라는 거, 그리고 파이라고 하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얘를 X방향 그리고 Y방향으로 성분분해해서 쓴 거예요. X방향으로는 지금 여기에는 경첩에
그러니까 힘에 미치는 경첩에 코사인 세타 성분이 있을 테고 장력에 코사인 파이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0이면 돼요. 그리고 Y 성분으로는 위쪽으로 미는, 여기 경첩에 미치는 힘에 위쪽으로 미는 사인 성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장력에 위쪽으로 미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여기다 써주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가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 힘을 써주고, 그리고 방향은 아래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물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 얘도 0이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선형 쪽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짜 외부 돌림힘에 대해서 찾아야 돼요. 외부 돌림힘은 지금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점을 중심으로 이쪽 있는 장력에 여기 있는 Y축 방향 성분 T 사인 파이라고 하는 얘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값이 돼요. 자, 그리고 힘은 어떻게 돼요? T 사인 파이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바의 길이는 얼마라고 했냐면 여기 L로 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L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힘이 있죠? 또 하나 힘이 두 개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하나는 바가 떨어지면서 요 힘, 바의 질량 중심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의 힘은 mg가 되는 거예요. 대문자 mg가 될 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했는데 질량 중심까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L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분의 L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힘을 찾고, 그리고 또 하나 물체가 떨어지면서 돌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얘도 시계 방향으로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힘은 mg가 되겠죠? mg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요만큼 길이는 여기는 요만큼, 여기 질량 중심까지 길이는 그냥 임의로 d로 났어요. d로 났기 때문에 여기다가 d를 이렇게 써주고 전체가 0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찾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풀어봤어요. 세 번째 문제는 어느 경우냐면 벽면에 여기 벽면이 있고 밑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막대가 서 있대요. 막대가 서 있는데 벽면하고 아래쪽 밑면에 여기 아래쪽 밑면에 마찰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얘는 틀림없이 쭉 하고 미끄러지면서 바닥면으로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죠? 얘가 이렇게 서 있다가 미끄러지면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어떻게 잡은 거냐면 벽면에는 여기 있는 바하고 막대하고 여기는 막대하고 마찰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찰력이 없고, 그리고 밑면하고 밑바닥하고 바 사이에는 마찰력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있다라고 보고, 그때 우리는 여기는 가장 쓰러지기 직전에 최소 각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러지는 최소 각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힘을 분해를 한 거예요. 먼저 무조건 여기는 바가 질량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여기를 이렇게 힘으로 썼어요. 그리고 막대는 여기서 대문자 M, 질량은 그리고 길이는 L로 났어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쪽부터 하게 되면은 벽면이 얘를 밀고 있을 거예요. 이 힘밖에 없을 거예요. 수직으로 밀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마찰력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벽면이 막대를 미는 힘을 방향을 이쪽으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요 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 점은 원래는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지면하고 바닥면하고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수직항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찰력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마찰력은 그냥 두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마찰력은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정적 평형 상태를 논하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정지 마찰력으로 써준 거예요. 힘은 이렇게 4개가 나와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X와 Y축으로 이렇게 성분 분해를 해서 선형 운동에 대해서 여기에 알짜 외력이라고 하는 걸 두 방향으로 써줬어요. 먼저 X방향은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고 마이너스예요. 자,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또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이건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수직항력은 플러스, 그리고 중력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정적 평형 상태가 있어야 되니까 둘 다 0이면 돼요. 그리고 토크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토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회전축을 어디로 봐야 되는 거냐면 지면을 여기를 이렇게 뚫고 나오는 바로 이쪽을 회전축으로 봐야 돼요. 회전축은 여기를 고정된 회전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고정된 회전축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5자를 붙여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 벽면이 미는 힘이 여기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벽에 미치는 힘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줬어요.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힘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쪽 수직으로 비치는 칩 이쪽에 몸에 또 팔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길이가 L이니까 L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L 사인 세타를 써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막대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해요. 중력은 지금 요점을 고정된 회전축으로 본다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여기 힘은 mg예요. 대문자 mg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는 2분의 L이에요. 그리고 이쪽하고 수직한 길이는 수직한 모멘트 발은 여길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Lg의 코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L이 아니라 2분의 L의 코사인 세타를 써주고 전체가 0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갔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는 탄성률이라고 하는 걸 정리를 했어요. 탄성률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말했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변형분의 변형력이에요. 근데 변형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압력이에요. 그리고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라고 하는 거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0 모듈을 쓸 때는 원래 길이를 늘어난 길이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요 값이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쉐어 모듈리스라고 하는 책 밀리기일 때는 책을 밀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들어갈 값은 여기를 화살표를 반대로 쓸게요. 여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쓸게요. 여기 있는 값 자체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높이 대 여기 늘어난 길이 평행사분면으로 바뀌면서 늘어난 x축 길이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벌크 모듈리스라고 하는 부피 탄성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풍선을 아래쪽에 물속에다 넣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있던 부피하고 줄어든 부피로 이렇게 관계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아봤어요? 정적 평형 상태하고 그리고 또 하나 구체에서의 탄성률이라고 하는 걸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이나 세부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연이어서 한번 직접 풀어들 보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